갤럭시 북5 프로는 루나레이크가 탑재됐다라는 점에서 이거 굉장히 흥미롭겠다. 엔트리끼리의 대결에서 어떤 게 과연. 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그램 14인치와 갤럭시 북5 프로 14인치의 맞짱 대결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2 시리즈를 탑재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2025 그램의 특징은 에로레이크를 중심으로 라인업을 편성했고 루나레이크를 한 모델에만 적용을 했죠. 갤럭시 북5 프로 같은 경우는 루나레이크 중심으로 라인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루나레이크는 효율 중심, 에로레이크는 성능 중심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까지 제가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과연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면 좋을까, 엔트리 모델 중에서 더 나은 거는 어떤 쪽일까 까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그램은 라인업 정리를 조금 해봐야 됩니다. 제가 나에게 맞는 그램 찾기 2024편을 찍을 때에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라인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상당히 좀 애를 먹었습니다. 일단 그램은 그램과 그램 프로로 나뉘고요. 그램의 14인치 15인치 그러니까 엔트리급 모델들은 일반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일반과 프로라고 하면 왠지 성능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크기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펙을 가지고 그램과 그램 프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그램 2025 14인치 제품이거든요. 옆면을 보시면 슈퍼슬림 느낌이 아닙니다. 이 제품은 제가 이번에 루나레이크가 탑재된 모델을 구매한 그램 프로 16인치 제품인데요, 옆면을 보시면 슈퍼슬림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런 폼팩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단자가 있는 부분과 단자가 없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 다르게 들어갔죠. 하지만 그램 일반 같은 경우는 단자가 있는 부분부터 없는 부분까지 일자로 떨어지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 2024 그램 17인치 제품입니다. 옆면을 보더라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슈퍼슬림과 일반 디자인의 차이점, 육안으로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단자 쪽 보더라도 아래쪽은 슈퍼슬림 디자인이 들어가서 단자가 없는 쪽은 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일반 모델은 그대로 직선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구매한 14인치 모델의 스펙을 말씀드리면 코어 울트라 5 225H 에로레이크가 탑재되어 있고요. 램은 16GB, SSD는 256GB 탑재된 엔트리 모델입니다. 그램 일반 라인업은 JDM 형식으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JDM, 그러니까 ODM, OEM처럼 조인트 형식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2024 그램 때는 14인치 라인업이 가성비 모델로 추천을 드릴만 했거든요. 100만원 초반까지 가격이 형성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라이브 때 구매를 해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다 생각이 드는데도 윈도우 포함해서 139만원을 줬습니다. 상품권을 현금이라고 치면 129만원 뭐 체감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그렇더라도 가성비라고 추천하기에는 약간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025 그램 14인치 엔트리 모델의 출고가를 보면 공식 판매가는 200만원이 넘어갑니다. 사실 그램에는 이제 가성비가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번 그램에는 루나레이크가 16인치에만 존재를 합니다. 14, 15, 17인치에는 루나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루나레이크 탑재된 그램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16인치를 구매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루나레이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코어 울트라 7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공홈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오픈마켓에서는 따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공홈에 가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램 프로 안에는 투인원 제품도 있습니다. 360 제품이 있는데, 제가 360 모델은 삼성 제품으로 3, 4, 5세대를 모두 구매를 해봤는데 이제는 기대를 포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투인원이라는 제품군이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태블릿 시장도 저렴한 제품이 많이 나와 있고 제품군 자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기를 해야 되는 분들이 투인원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격도 더 비싸기 때문에 꼭 투인원이 필요한 분들이 아니라면 차라리 일반 모델 구매하시고 태블릿을 따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오히려 사용성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램의 아이덴티티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17인치거든요 이렇게 이동 가능한,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17인치는 그램이 유일해요. 가볍게만 들고 있기 때문에 17인치도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핸들링이 가능한 건데, 뭐 이유가 있겠죠. 생각보다 17인치가 많이 안 팔리기도 할 테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워요.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공홈에서 노트북을 사려고 살펴보다 보면 상당히 좀 라인업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칩셋 고르고 저장 용량 고르고 램 고르고 하는 것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꼼꼼하게 찾아봐야만 알 수가 있고요. 약간의 착시 현상들도 있습니다. LG 그램과 삼성 갤럭시 북 같은 경우에는 공홈에서도 판매를 하고 오픈마켓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오픈마켓 전용 모델들이 있습니다. 모델명을 자세히 보면 뒷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앞부분은 똑같은데 뒤에 이제 옵션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SSD 용량, 램 용량, 그리고 윈도우의 탑재 유무까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공홈에는 512가 기본인데 오픈마켓에서는 256이 기본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LG 공홈에서 욕심을 좀 내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공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은 할인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쿠폰도 붙여주고 카드 청구 할인 행사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LG 공홈이 오히려 저렴하게 판매되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14인치 같은 경우는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램 프로 루나레이크 같은 경우는 공홈에서 구매를 했어요.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공홈은 SSD가 512고 오픈마켓은 256이더라고요. 그래서 512 제품을 찾아서 비교를 했더니 오히려 공홈이 저렴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LG 공홈이 혜택이 나름 괜찮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를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갤럭시 북5 프로와 그램 14인치 엔트리 모델 간의 장단점 비교를 하면서 여기서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그램 14인치는 에로우레이크가 탑재됐고 갤럭시 북5 프로는 루나레이크가 탑재됐다라는 점에서 이거 굉장히 흥미롭겠다. 엔트리끼리의 대결에서 어떤 게 과연 더 가성비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칩셋이 가장 큰 차이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품을 받아서 열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삼성은 OLED를 탑재했고 그램은 LCD를 탑재하고 있어요. 삼성은 3K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그램은 2K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밝기의 경우에도 갤럭시 북5 프로는 400니트, HDR 플레이 시에는 500니트까지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램은 350니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딱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그램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해상도도 떨어지고 최대 밝기도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딱 보면 이거는 갤럭시 북5 프로의 압승이지 않나. 거기다가 갤럭시 북5 프로는 터치를 지원하죠. 그램은 안 됩니다. 이게 또 적응을 한 다음에는 이 터치가 은근히 굉장히 편리해요. 태블릿이 실생활에 많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 터치라는 게 처음에는 뭐 노트북을 굳이 터치를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쓰다 보면 적응이 되고 적응이 되면 편해요. 특히 이 마우스로 집중을 해서 어딘가 하나를 클릭해야 될 때 손으로 그냥 딱 누르면 되기 때문에 편하더라고요. PC에서도 서클 투 서치와 유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터치 기능이 확실히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둘의 키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그램이 상당히 반발력이 높아요. 이 눌리는 감도 상당히 깊고 손가락이 약간 피곤할 정도까지 저는 좀 반발력이 너무 세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쓰는데 자꾸 오타가 나더라고요. 체감상 눌리는 깊이도 16인치 대비해서 더 깊다는 생각이 들었고 반발력도 16인치보다도 더 세요. 그렇다고 삼성의 갤럭시 북5 프로의 키감이 좋냐? 제가 선호하는 키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자를 치기에 불편한 수준의 키감은 아닙니다. 잠깐 들려드리면 자, 지금까지만 살펴보면 그러면 그램 14인치는 구매하면 안 되겠네. 무조건 갤럭시 북5 프로가 정답이네. 디스플레이도 훨씬 좋고 키감도 이쪽이 낮고 배터리 타임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제가 생각이 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전원을 뺀 후에 둘 다 최고 성능 고성능 모드로 둔 채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윈도우 전원 균형 모드에서 최적화와 권장 모드로 두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두 번의 케이스 모두에서 그램의 에로우레이크가 오히려 더 나은 측면을 보여줬어요. 둘 간의 배터리 용량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램 14인치 같은 경우는 72Wc가 탑재되어 있고요. 갤럭시 북5 프로 14인치는 63Wc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10% 정도의 배터리 용량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최고 성능 세팅을 놓고 벤치를 돌렸을 때는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배터리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루나레이크는 저전력 모델이고 에로레이크는 성능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질 줄은 몰랐는데 갤럭시 북5 프로의 경우에는 154분이 경과했을 때 아웃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램이 가지고 있던 배터리는 35%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165분 체크타임에서 그램 14인치는 32%가 남아 있었고 갤럭시 북5 프로는
꺼진 지 이미 10분 정도가 지난 후였어요. 저는 사실 14인치 제품의 무게도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배터리 용량도 비슷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고요. 에로레이크라서 효율 면에서 확실히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사실은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둘 다 350니트 정도로 맞춰놓고 테스트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90분까지는 벤치를 돌렸습니다. 그 결과 갤럭시 북 30분 경과했을 때 87%가 남았고요. 그램은 92%가 남아 있었습니다. 1시간 경과했을 때 갤럭시 14인치는 72%, 그램 14인치는 81%, 90분이 경과했을 때까지만 벤치를 돌렸거든요. 이 당시에 갤럭시 14인치는 56%, 그램은 70%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튜브 재생을 했어요. 유튜브 재생이 시작되면 루나레이크가 점점 따라잡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105분 때 유튜브 재생을 시작했는데요. 이 당시에 갤럭시 14인치는 49%, 그램 14인치는 65%가 남아 있었습니다. 15분이 경과한 후에 갤럭시 14인치는 4%가 소요가 됐고 그램 14인치는 3%가 소요가 됐어요. 30분 경과 시에 갤럭시 14인치는 총 7%가 소모가 됐고요. 그램 14인치도 7%가 소모가 됐어요. 45분 경과 시 갤럭시 14인치는 10%, 그램 14인치도 10%.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 재생조차도 루나레이크에게 도움이 되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갤럭시 14인치는 27%, 그램 14인치는 44%가 남은 상태에서 대기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를 종료하고 그냥 일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기 상태로 들어가서 떨어지는 퍼센트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10분이 지났을 때 그램 14인치는 1%가 떨어졌고 갤럭시 14인치도 1%, 둘 다 1%가 떨어졌고요. 20분 경과 시에 갤럭시 14인치는 1%, 그램 14인치는 2%. 드디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유튜브 재생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드디어 루나레이크의 전력 효율이 더 좋다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굉장히 좀 미미했고요. 4시간이 경과했을 때 테스트를 종료했고요. 그램은 38%, 갤럭시는 21%가 남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두고 덮어두고 끄지 않고 그냥 화면을 덮어둔 채로 퇴근을 하고 12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램은 38%에서 34%, 갤럭시 14인치는 21%에서 덮고 갔는데 16%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 대기 전력에서도 그램이 오히려 덜 썼어요. 절대 배터리 용량으로 보면 둘 간의 차이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퍼센트로,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기 전력 측면에서 루나레이크가 에로레이크를 압도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완벽하게 대기 상태에서 텍스트 문서 작업 위주로 한다고 하면 루나레이크가 일부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배터리 용량 차이도 있고 OLED, LCD의 차이도 있고 삼성, LG의 차이도 있지만 에로레이크, 루나레이크의 차이로 무조건 루나레이크가 월등히 대기 전력이 앞선다 라고 보기에는 글쎄요, 약간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다름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엄청난 고성능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루나레이크가 크게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램 루나레이크 그리고 삼성의 루나레이크 360 모델이거든요. 얘는 울트라 7이 들어가 있고 울트라 5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 출전을 했던 갤럭시 14인치가 루나레이크 울트라 5를 탑재하고 있거든요. 이 셋을 또 종합해 보면 데이터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램과 갤럭시북의 비교 2편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로레이크가 탑재된 그램 14인치, 루나레이크가 탑재된 갤럭시북 5 14인치, 둘 중에 그래서 뭐가 더 가성비냐? 디스플레이에 중점이 있다, 나는 OLED를 원한다, 터치도 원하고 쨍한 게 더 좋다, 무조건 갤럭시북 5 프로를 가셔야 맞고요.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모델을 원한다, 그리고 그램의 아이덴티티를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나는 OLED는 오히려 좀 눈이 좀 별로야, LCD를 원해 라고 한다면 그램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갔는데 더 가볍고 러닝타임이 그로 인해서 더 길고 사용 전력도 에로레이크가 탑재됐지만 그램 쪽이 더 길다, 이게 지금 오늘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로 치면 그건 것 같아요. 10km 미만으로 달릴 때에는
연비가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달리는 건 30km, 40km 정도를 달리기 때문에 크게 많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이슈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에로레이크의 어떤 튠 현상이 너무 많다, CPU의 어떤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요. 저도 테스트를 해보면서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면 팔로우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